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경강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추석 명절이 바짝 코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즐거운 이렇게 명절을 보내시기를 또 한번 기원 드리면서 또 새로운 책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제가 제 강의나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지만 모든 질병의 베이스에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었을 거예요. 그 공통 베이스가 뭐냐면 염증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염증 해방이라고. 이건 뭐 책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사서 봤고 이 책이 나온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이 책이 출판된 것도 22년도 12월 달에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3년이 채 안 된 책이죠. 그래서 이런 또 책들이 나왔더라고요. 저자는 정세현 선생님이라는 분이신데 한의사입니다. 그래서 음식의 가능성을 연구하는 식치 전문가이자 한의학 박사이다. 저자는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곳의 기름진 음식과 나쁜 습관들이 건강을 악화시켜 자주 병원을 드나들곤 했다. 그러던 중 폐렴에 걸리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약이 아닌 캐모마일 차를 처방받고 1, 2주 만에 병이 호전되는 경험을 했다. 이를 계기로 우리 몸의 자생력과 음식이 지닌 힘에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네, 뭐 그래서 지금은 뭐 경희대학교 한의대 견임 교수 및 뭐 이렇게 쭉 학력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랜 시간을 강의를 하면서 이 염증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또 이런 책들이 의사 선생님이나 이렇게 한의사 선생님들이 또 책을 내주니까 더더욱 제가 공부하고 제 나름대로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했던 게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로부터 좀 검증을 받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일부 해가지고 하는데 뭐 일부 해서 염증 해방, 염증이란 무엇이고 뭐 이렇게 해서 6장까지 나가고요. 2부에서는 이제 염증 식치, 그래서 이제 내 몸을 살리는 음식 처방전, 그래서 이제 뭐 7장, 8장, 9장, 10장, 11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뒤에는 뭐 이렇게 음식들 얘기니까 그 뒤쪽에는 대부분 이제 음식에 대한 얘기예요. 2부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고칠 수 집에서나 이렇게 치료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쭉 나열하셨는데 알기 쉽게 좀 많이 풀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으로 한 2번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또 염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롤로그가 시작이 되는데 14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든 질병의 시작은 염증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를 오래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건 만성염증입니다. 급성염증은 약성이 강한 약으로 치료하면 빨리 나을 수 있는데 만성염증을 없애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한 약을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급성염증은 뭐 약성이 강한 걸 쓰긴 써야죠. 안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이 겪는 질병들을 생각해 보면 만성염증이거든요. 이걸 약성이 강한 걸 쓰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한의사 선생님이니까 이제 체질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다른 체질로 태어났습니다. 오장육부의 강약이 달라 강한 부분이 있으면 약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대개는 자신의 약한 부분에서 염증이 만성적으로 발현되기 마련입니다. 이건 이제 한의학에서는 체질 얘기를 하지만 요즘 이제 현대의학이나 뭐 이제 최근에 이 학계에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떤 얘기예요? 마이크로바이옴, 장균총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걸 먹어도 다르게 활용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얘기가 있고, 일부 이제 염증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에는 모든 병은 염증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장 염증의 비밀, 그래서 시작이 됩니다. 21페이지인데 염증은 비염부터 식도염, 위염, 피부염, 관절염, 자가면역질환, 암 등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몸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염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다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감기부터 암까지 공통적으로 흐르는 것은 염증이라고요. 염증의 어원을 살펴보면 동서양의 의미가 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자로는 염증, 이제 불꽃 염자 두 개, 그러니까 불화자 두 개를 위아래로 쓰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염증이라는 단어인데, 염증이라 하는데 보시다시피 염이란 단어에 불화자가 두 개나 들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inflammation이라는데 라틴어의 불을 지르다라는 뜻의 단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염증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바꿔 말하면 당신의 몸속 어딘가에 불이 나서 아픈 겁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참 알기 쉽게 잘 풀어주셨죠. 근데 이제 염증의 본질은 뭐냐? 그러니까 염증은 질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24페이지에. 몸속에 염증이라는 불이 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세균, 바이러스, 이물질 등 몸에 해로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매일 크고 작은 전쟁을 치릅니다. 이를 의학용어로 면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염증의 목적은 세포의 손상을 초기 단계에서 억제하고 파괴된 조직 및 괴사된 세포를 제거하며 동시에 조직을 재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염증의 목적. 세포의 손상을 초기 단계에서 억제,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하고 또 파괴된 조직 및 괴사된 세포를 제거. 우리 몸에 이미 필요 없으니까 제거를 한다는 얘기죠. 동시에 조직을 재생하는 것. 이게 염증의 본질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염증이 생기면 바로 뭘 어떻게 합니까? 소염제를 처방받아서 소염제를 먹게 되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붓고 아프기에 나쁜 것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무조건 해로운 것이 아니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수단입니다. 그렇게 발생한 염증은 약을 먹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근데 왜 약을 먹을까요? 그 기분 나쁜 그 통증 때문에 그 기분 나쁨을 잠시도 못 참는 거죠. 현대인들은. 그래서 이제 쭉 얘기가 이어나가다가 32페이지에 면역은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을 갖고 시작합니다. 또 이제 다 염증에 대한 얘기니까 염증은 면역계가 우리 몸을 온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반응으로 염증이 자주 발생한다면 내 몸의 면역부터 살피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면역력을 무조건 키워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면역이 떨어져도 염증이 생기고 면역이 과해도 염증이 생기니 중요한 건 결국 면역의 균형을 맞추는 일입니다. 한의학에서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균형입니다. 균형을 잡아주면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고 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체질에 따라 뭐 이렇게 그걸 이재마 선생의 뭐 4체질로 나눌 수도 있고 뭐 8체질로도 나누고 뭐 하지만 한의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좋게 타고난 장기도 있고 나쁘게 타고난 장기도 있는데 이걸 균형을 잡아주는 거니까 항상 균형을 중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너무 지나쳐도 부족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 속담에도 있듯이 항상 이 균형이 중요한 겁니다. 외부 원인이 아닌 자가 면역 반응으로 스스로를 자해하는 상황이지요. 어떤 것이요? 이제 지나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병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증상이 심하면 병원에서는 면역 억제제를 처방하여 해당 부위의 염증이 진행되지 않도록 억제하지만 면역 억제제는 전체적인 면역을 저하시키기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각종 바이러스 감염 질환에 매우 취약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기 이식을 했어요. 장기 이식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면역 체계라는 게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을 하기 때문에 유사한 장기를 기증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내 단백질 구조하고 다르기 때문에 면역 세포가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먹거든요. 그럴 때 그렇게 전 국민이 공포에 빠졌던 코로나19라든지 더 독한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면역 억제제 때문에 면역계는 힘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안 쓸 수도 없는 거지만 그 쓸 때는 정말 신중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면역 억제제는 쓰셔야 됩니다. 물론 소염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제 33페이지 끝부분에 가면 정리하자면 소염제 처방은 염증이라는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염증이 생기는 원인까지 다스려주지는 않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약을 먹고 나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증상이 없어진 거지 그 병이 나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그냥 통증만 없으면 나았다라고 표현을 하시고 약 먹고 나았어라고 표현을 너무너무 쉽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면역증을 없애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당장 해야 할 일은 면역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면역을 조절하는 힘을 다시 찾는 것, 즉 면역 균형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2장은 염증과 장 건강이라는 얘기 나오고 결국은 이제 장 건강이 항상 뭐랄까 건강의 바로메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면역을 조절하는 키 그래갖고 장공장이라는 얘기를 해갖고 36페이지에 시작이 됩니다. 인체에 서식하는 모든 미생물의 유전체를 총칭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죠. 바로 이들, 그러니까 이 미생물 유전체의 총칭, 그러니까 균총 전체가 이들이 면역 조절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면역을 강화하거나 약화하기도 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심지어 뇌가 기능하는 방식까지도 통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몸의 면역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지요. 이들이 생산하는 주된 물질은 대부분 짧은 사실로 연결된 모양이라 단쇄지방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뷰티르산이 면역을 조절하고 염증을 줄여주고 식욕을 조절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켜서 혈당 조절이 잘 되게 하고 손상된 장 점막을 복구하는 등 놀라운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을 비롯해 인체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미생물 자체가 아니라 이들이 먹이를 먹고 난 후 분해해서 만들어낸 단세지방산이라는 것이지요. 자, 음식을 먹고 이 균총이 이거를 분해해서 만들어내놓는 단세지방산, 뷰티르산이 결국은 우리 건강의 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의사 선생님이 공부를 원래도 공부를 잘하셨겠지만 이거 공부를 진짜 너무 많이 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단세지방산이나 뷰티르산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얘기는 현대 의학 하는 분들도 이쪽 미생물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사실은 많이 아는 내용들인데 이 정도까지 아신다고 한다면 굉장한 공부를 하셨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단세지방산, 뷰티르산. 그러니까 단세지방산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분해해서 내놓는 건데, 그럼 그 균총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식이섬유가 대표적인 거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 건강이 좌우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만약 장 공장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 속이 더부룩할 뿐만 아니라 쉽게 살이 찌고 식욕과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염증이 자주 생기고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나 과민성 반응 등이 생기는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뇌 건강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무기력 증가 같은 우울감이 나타나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의력 결핍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동시에 면역 균형도 와르르 무너집니다. 우리 몸은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가 고장난다고 해서 그 하나만 잘못되는 건 아니거든요. 연쇄적으로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 하나만을 약 하나로 그 부위만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게 원인이라고 한다면 되겠지만요. 39페이지에는 내 몸 반려견과 함께 사는 법 해갖고 또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인간이 미생물을 위한 음식을 따로 섭취하지 않는다면 장내 미생물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며 종류의 다양성 역시 현저히 감소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미생물이 굶게 되면 일할 기력이 없으니 장 공장은 가동을 멈추고 그로 인해 뷰티르산의 생산이 감소해 면역 조절력 또한 떨어집니다. 이는 곧 잦은 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면역을 조절하는 힘을 키우려면 우리는 장내 미생물, 즉 장내 균들을 잘 대접해야 합니다. 그럼 잘 대접한다는 게 결국은 뭘까요? 식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구조를 보면 3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3만 년 전이면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석기 시대, 그 시절인데, 청동기 시대, 이 시절인데, 청동기도 아니죠. 3만 년 전이면 정말 구석기, 신석기 시대인데 그때하고 몸에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당시에 우리 조상들이 패스트푸드에 라면에 사탕에 아이스크림에 이런 걸 먹었겠냐는 거예요. 어떤 걸 먹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너무 간단한 거죠.
장내 미생물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섬유소입니다. 일반 성인 기준 섬유소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20에서 25g인데 가공식품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섬유소가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라는 거죠. 섬유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물과 함께 7대 영양소로 지칭될 만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영양소로 분류되며 장 공장을 활발히 돌리는 연료이기도 합니다. 이는 곧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면역 조절력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평소 섬유소가 부족하지 않도록 섭취에 신경 써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우리 조상님들이 드시던 식단대로 쫓아간다고 한다면 뭐 그렇다고 질병이 안 생긴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많은 부분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42페이지에 변비에만 좋은 줄 알았더니 염증을 낮춰주는 섬유소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섬유소가 염증도 낮춰준다는 얘기죠. 대추 껍질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지 않고 버리는 알록달록한 과일 껍질은 대부분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샐러리 등 각종 나물의 질긴 부분이나 우엉,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채소, 흰쌀, 밀가루를 제외한 현미, 밀기울, 팥, 귀리 같은 통곡물에도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백미만 먹죠. 그래서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섞어 먹기도 하긴 하지만요. 섬유소 중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것은 주로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그러나 불용성 식이섬유 또한 면역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기에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에서 물을 스펀지처럼 끌어들여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서 숙변을 청소합니다. 또한 노폐물과 콜레스테롤을 흡착하고 배출해서 장내 환경을 쾌적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일조합니다. 따라서 염증을 없애려면 음식을 통해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를 매일 섭취해야 합니다. 섬유소는 대부분 변비에만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염증을 다스리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몸에 좋다고 섬유소를 지나치게 많이 섭취할 경우 탈이 난다는 것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를 과잉 섭취할 경우 장내 미생물이 분해 작용을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장이 예민한 사람은 가스가 차고 복통, 설사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용성 식이섬유를 과잉 섭취하면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1일 60g 이상의 섬유소를 섭취하면 미량 영양소인 철분, 칼슘, 마그네슘, 아연, 무기질과 비타민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장기 어린이, 빈혈이나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는 섬유소 섭취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알 수 있는 게 먹는 것도 균형을 잡아서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7페이지 이제 반려견을 먹여 살리는 맥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전문 용어랍니다. 맥이라고 하는 건 MAC인데 사람이 소화하지 못하고 장내 미생물에게 도달하여 먹이가 되는 탄수화물을 전문 용어로 맥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7가지 맥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유익균한테 되게 좋은 거겠죠. 그죠? 균들한테 굉장히 좋은 거겠죠. 통곡류, 콩류, 견과류, 껍질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버섯류 이렇게 7가지 맥 식품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먹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많이 먹여준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장까지도 다 못 갔는데 어쨌든 간에 뭐 시간이 훌쩍 또 19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로 골고루 좀 식이섬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삼치식품이 있죠. 김치, 그 다음에 멸치, 시금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잘 먹어야만이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 이제 명절이 다가오니까 또 대부분 또 명절 음식은 또 기름에 많이 튀기니까 조금 더 건강에 신경 쓰는 또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